여러분들 이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비록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커피 생산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커피의 가공 방식, 그리고 품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서 생산되어진 커피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 산지의 커피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 산지가 달라지게 되면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어지는지 이번 편에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생산되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대륙별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세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미, 남미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대륙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해외여행을 갔어. 해외여행을 갔는데 우리끼리는 뭔가 알아볼 수 있어요. 일본 사람이야. 중국 사람인가?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또 서양 분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독일 사람이야. 저 사람은 스위스에서 왔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영국에서 왔을 것 같아. 이걸 좀 알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사실 대륙이 가까울수록 조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커피가 생산되는 나라들은 다르지만 이 대륙이 같아지게 되면 조금은 비슷한 성향이 있게 되는데, 아시아 대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도가 낮은 지역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단맛과 무게감이 특징적인 커피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산되어진 커피들은 토양의 많은 무기질 덕분에 굉장히 다양한 향과 그리고 높은 고도로 인한 산미, 이 독특한 신맛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케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이 케냐 토양에는 인산이라는 게 많습니다. 혹시 이 인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카콜라에서 느껴지는 신맛, 약간의 묵직한 신맛 느껴보신 적 있어요? 이 코카콜라에서 느껴지는 이 묵직한 신맛이 인산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케냐 커피에서는 독특하면서도 이 묵직한 신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테루아가 미치는 영향이 되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중미, 남미 지역입니다. 이 중남미 지역은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화산토들이 많다 보니까 이 토양에서도 다양한 무기질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중미, 남미 지역은 신맛도 풍부하고 단맛도 굉장히 풍부하고 바디감도 좋고 굉장히 다 다양하게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커피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특징을 얘기하기보다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커피이다, 혹은 데일리 커피로 마시기 가장 좋은 커피 대륙이다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에게 취향을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향이 많은 커피 혹은 신맛 많은 커피를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묵직한 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프리카 커피, 아시아 커피, 혹은 뭐든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중미 커피 혹은 남미 커피를 추천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되게 억울하게 아프리카는 향이 좋아, 신맛이 좋아, 아시아 커피는 단맛이 좋아, 묵직해 라고 이렇게 뭔가 특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중미, 남미는 너무 좋지만, 너무 좋은데 뭔가 이렇게 특징적이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중미, 남미에서는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이 굉장히 빠르게 또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때로와 환경이 만들어내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뭔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자연이 만들어내는 향이잖아요. 근데 이 가공 방식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 커피의 향을 조금 더 다양하게, 혹은 더 강하게, 인텐스 있게, 혹은 더 하이라이트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더 쉽게 얘기해서 이 가공 방식은 사람이 약간의 향을 더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내추럴 프로세싱 그리고 워스트 프로세싱으로만 나눠졌어요. 이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내추럴 프로세싱은 커피를 수확해서
그대로 말립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먹기 전에, 그러니까 수출하기 전에 껍질을 과육을 까서 씨앗을 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워시드 가공 방식은 커피를 수확하자마자 과육을 싹 다 벗겨내고요. 이 씨앗에 붙어있는 점액질, 왜 우리 수박씨 만져보면 미끌미끌 하잖아요. 이 커피도 과육을 다 벗겨내면 이 씨앗이 미끌미끌 하거든요. 이 미끌미끌함까지도 물에 담가서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뽀독뽀독한 씨앗만 건조시키는 걸 워시드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포도랑 건포도 비교해서 상상해보시면 어떤 게 더 달아요? 건포도가 더 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내추럴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특징적입니다. 반대로 이 워시드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이 때루아가 만들어낸 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워시드 가공 방식이고요. 이 깨끗함 그리고 약간의 산미가, 약간의 신맛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중미남미에서 세미 워시드 혹은 허니 프로세싱 혹은 펄프드 내추럴이라는 단어들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허니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수확하고요. 그리고 과육을 어느 정도 벗겨냅니다. 조금만 혹은 조금 더 많이 벗겨내서 이 점액질이 묻어있는, 약간의 과육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건조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가공 방식은 커피 과육이 가지고 있는 단맛뿐만이 아니라 때루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향들까지 좀 더 같이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더더욱 최근 약간 트렌디한 가공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내추럴, 허니, 워시드 단순한 가공 방식이 아니라 이 과정 전에 다양한 발효 과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수확해서 산소가 전혀 닿지 않는 밀폐된 탱크에 넣어서 약간의 발효 과정을 거친다거나 혹은 아주 약간의 산소와 함께 발효 과정을 거친다. 또는 맥주나 와인처럼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키는 형태, 혹은 다양한 과일과 혹은 시나몬이라든지 다양한 재료들을 커피와 함께 섞어서 발효를 시킨 이후에 내추럴 워시드 허니 프로세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때루아가 만들어내는 향, 가공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향이라고 봤는데요. 예전에는 워낙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풍부한 향, 깨끗한 향, 다양한 향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커피 품질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가공의 힘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번 환경적인 측면, 지속적인 커피 생산을 위해 이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단순한 내추럴 프로세싱, 단순한 워시드 프로세싱을 어쩌면 만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종이라고 한다면 원종이랑은 또 달라요. 이 아라비카 원종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요. 우리 동양인 중에서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막 나눠지잖아요. 이 아라비카 원종 안에서도 버번, 티피카, 게이샤,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품종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 품종을 가장 좀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월드 커피 리서치라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월드 커피 리서치에서는 이 아라비카 품종을 4카테고리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에티오피아 토착종, 두 번째가 티피카 앤 버번 계열, 그리고 세 번째가 유전자 이입종, 그리고 마지막에 F1 하이브리드 종으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이 에티오피아 토착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커피가 처음 발견된 나라가 어디죠?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에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냥 이 때루아에서 그대로 적응한, 외부의 다른 커피 식물들과 교배가 되지 않은 토착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품종이 게이샤라는 품종이 있을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 토착종은 굉장히 향이 풍부하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가 티피카 버번 계열인데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이 되어져서 다양한
곳들을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적응한 하나의 품종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이입종은요, 요게 또 환경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이 버번 티피카 혹은 이 에티오피안 투착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병충해에 약하고 또 다양한 병들을 앓게 되어집니다. 이 지속적인 커피 생산을 위해서 아라비카 종과 또 이런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 종을 교배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전자 이입종입니다. 이 F1 하이브리드 종은 아라비카와 아라비카를 교배시켜서 탄생한 1세대의 품종, 혹은 아라비카와 그 유전자 이입종을 교배해서 탄생한 1세대의 품종을 의미합니다. 이 품종은 유전자 이입종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품질이 뛰어나지만은 또 생산량이 그렇게 막 유전자 이입종만큼 많지는 않다라는 또 단점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더 자세한 정보는 구글에서 월드커피 리서치라고 꼭 한번 검색하셔서 품종에 대한 카테고리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커피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3편에서 만나요. 안녕!